안녕하세요.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. 오늘은 2018년 1월 4일 목요일이고요.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. 그래서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요. 오늘은 좀 바로 책 내용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의 주제는요. 붐과 주가 폭락. 네, 아이고. 네, 붐과 주가 폭락에 대한 주제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. 이 상승 붐과 이 주가 폭락은 분리할 수 없는 한 쌍인데요. 주식이든 채권이든 뭐 원자재, 외환이든 또는 부동산이든 모든 사이클은요 동일한 패턴에서 따라 움직인다고 합니다. 상승 운동 및 하강 운동, 인간의 심리, 그러니까 즉 놀라서 당황하거나 혹은 신이 나서 들떠있는 심리 상태의 반영인데요. 이 붐이나 주가 폭락은 절대 분리할 수 없는 한 쌍이어 가지고 하나가 없는 다른 하나의 존재는 생각할 수도 없다라고 합니다. 이 번성기의 붐은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고 결국의 가세는 그 풍선을 터트리는 바늘이 나타나게 되는 건데요. 그래서 이것은 영원불변의 법칙이다 라고 앙드레는 말을 했습니다. 붐 없이 폭락 없고 또한 폭락 없이 붐도 없다는 것입니다. 이 붐과 주가 폭락에 대한 사례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책에서도 나오는데요. 대표적인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면은 아마 이제 17세기에 튤립 그 투기를 아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겁니다. 네덜란드에서요. 그래서 이거를 한번 이야기를 좀 해드릴 텐데요. 이 튤립처럼 좀 예쁜 꽃이 붐과 어떤 공황의 전통적인 상징이 되었다는 것은 좀 하나의 아이러니이다라고 하는데요. 이 꽃은 17세기 그 네덜란드 경제를 거의 뿌리채 흔들어 놓았는데요. 그 내막은 다음과 같습니다. 이 터키에 파견된 독일 황제의 대사였던 한 귀족은요. 터키인들이 이 투르반이라고 부르는 꽃을 너무 좋아해서 이 꽃을 실증 나도록 실컷 보고 싶어 했습니다. 그래서 그는 그 꽃을 귀국하면서 가지고 왔는데요. 그 과정에서 이름이 투르반에서 튤립판으로 바뀌었다라고 합니다. 식물학자들은 꽃의 그 연약한 몸체를 북유럽의 거친 기후에 적응하도록 만드는 데 성공까지 했고요. 튤립은 원래 오랫동안 그 시민들이 집에서 그냥 기르는 평범한 꽃이었는데 차차 이 사회적 지위의 상징으로 변했습니다. 그래서 우아한 그 귀족 부인들은 화장실 타일색과 어울리는 튤립을 세심하게 고르기도 했고요. 튤립으로 장식한 마차를 타고 산책을 가기도 하고 거의 매일 튤립 축제가 열려서 어느 가문의 튤립이 더 우아한지를 겨루기도 했습니다. 이웃이 가지고 있지 않은 이 희귀한 튤립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했는데요. 그렇게 튤립 히스테리는 몇 년을 갔습니다. 몇 년 동안 지속이 됐고요. 부르주아 계급은 이 튤립을 이용해서 사회적 지위를 올리려고 했고 그 귀족을 또 닮고 싶어 했던 속물들도 이런 바보 같은 행동을 똑같이 따라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자국에서 생산되는 그 튤립 양만으로는 충족하기가 어렵게까지 됐고요. 튤립의 가격은 계속해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. 이제 튤립 뿌리는 보통 양파하고 비슷하게 생겼다고 하는데요. 그래서 튤립 뿌리가 거래되는 시기인 이 8월에서 9월달, 이 9월달에는 값이 절정에 다르기도 했다라고 하는데요. 이 암스테르담의 그 증권거래소에서 주로 주식에 투자했던 투자자들까지 대거 튤립 시장에 몰려들어서 튤립 뿌리 가격은 거의 폭발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하는데요. 그런 식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1637년 이제 1637년에 이르러서 마침내 이 풍선은 터져버리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대량의 거래를 했던 고객들이 튤립 그 공급자로부터 자신에게 공급된 350가지 350가지의 그 종류의 튤립이
이미 대부분 이제 시장에 다 나와버린 거고요. 이제 그것은 더 이상 희귀하지 않다, 귀하지 않다는 말을 들은 것입니다. 그래서 어제까지만 해도 백만장자였던 투자자들은 하루아침에 진짜 알거지가 되는 사태까지가 되었고요. 부풀려진 풍선은 파산, 뭐 근심, 고통, 이 정도로 이제 남기고 다 터져버린 거고요.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덜란드의 진짜 그 경제를 거의 뿌리채 흔들어 놓았다라는 말이 참 튤립이 별게 아닌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요.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참 신기하기도 하는데요. 이러한 현상, 붐과 주가 폭락 같은 이러한 현상들은 계속해서 찾아온다고 합니다. 강 세장은 처음에는 좀 온건하다가 그러다가 상승의 흐름이 도를 넘어서 진행되고 상승 흐름 중간 정도의 주식은 좀 비이성적으로 상승시키게 되는 거고요. 결국에 가서는 어떤 대량의 가치 없는 무가치한 주식까지도 상승 운동에 확 포함이 되게 됩니다. 그렇게 되면은 뭐 항상 이 풍선을 터뜨리는 바늘은 항상 다시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처럼 시세라는 게요. 상승과 하락이 한 쌍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할 때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할 점은 항상 이런 상승할 때의 고점의 징후라든지 뭐 하락할 때 다시 반등할 수 있는 이 반등의 징후라든지 이런 등등의 어떤 징후들을 항상 여러 가지를 체크를 하면서 항상 안전하게 뺄 때는 빼고 들어갈 때는 들어가면서 좀 안전하게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투자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한번 하고 마치도록 하고요.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